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가까이 가고 싶어. 이 여자를 경험해보고 싶어요.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경험되는 모든 게 궁금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. 호기심, 관심,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, 끌림이 있는 것, 내 마음을 잡아 끄는 어떤 것. 이런 욕망은 왜 일어날까요? 그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게임이나 스포츠,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든지 세상의 그 어떤 분야가 됐든 내 관심을 끌고 신경이 가고 그걸 끌어당겨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것.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 문제를 끌어당겨 와서 겪게 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함이다. 어떤 문제에 대해, 어떤 일에 대해서, 그 사람에 대해서,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키워서 내 자신을 확장시키려고, 이해하려고 욕망하는 거죠. 결국 그것을 경험해 봐서 다 겪어본 후에 그렇구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될 때 거기서 더 이상 호기심이나 끌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해가 안 된 것, 이해를 못한 그것은 절대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. 졸업이 안 됐으니까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겪게 만들어요. 같은 일을 평생 겪으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커지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넘어서게 돼서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게 되는데, 그걸 계속할 이유가 없는데, 계속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데, 무의식 중에 사니까 괴롭다 하면서도 같은 일을 당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.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됐다면 그 문제는 졸업이 된다. 그러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.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겪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. 이해해 보려고.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는 그것과 실랑이를 벌이고 투쟁과 갈등을 하게 되고 그것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. 지금 당신은 어떤 문제로 힘든가요?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. 도대체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됐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고 쉬운 일이지. 이해가 안 되니까 괴롭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. 내가 이해가 된다면 바로 해결입니다. 이해되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고 졸업이다. 이해가 될 때 그걸 끝내는 길입니다.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 보려고 해봐야 돼요. 왜 진작에 직설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?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요. 자기 이해가 커져서 알게 된 것이지 말을 안 해준 것이 아닙니다. 다 말을 해줬어도 본인의 이해가 확장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. 코앞에 있어도 못 알아봐요. 수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들리는 찰나가 있습니다. 나의 이해도가 커졌다. 이해가 확장이 됐다. 열렸다. 주파수가 높아졌다. 다 같은 말인데요. 나보다 주파수가 높은 메시지들을 계속 들어두게 되면 에너지가 어느 임계치에 차게 되면 자기 속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해가 커지면서 알아요. 이해가 됐어요. 그 순간 평생 고통받아왔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. 그 순간에. 사실 우리는 상대방 대상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단지 체험을 해봐서, 체험으로 알고 싶어서 경험해 보는 것들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거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.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다. 인생은 그냥 체험놀이 게임인 거다. 인생은 잠깐의 여행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. 여행이니까 즐겨야죠.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여행을 하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재미를 찾아라. 이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즐기세요. 인생 사는 거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심각할 필요 없다. 너무 진지하지 말고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. 이 체험놀이를 인식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. 무조건 재밌게 하세요.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이해가 되면 그 문제는 쉽게 넘어갑니다. 내면의 상처 치유하는 것도 느껴줘라, 대면해줘라, 인정해줘라, 빼내라, 정화해야 된다. 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.
이해가 되면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면 아 하고 감으로 알아요. 느낌으로 알아요. 이것이구나 하고 알 때 기쁨, 희열, 환희를 느끼죠. 만약에 무시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어서 인생 사는 게 고통이다 한다면 무시당하는 그 느낌과 함께 있어라. 무시당하는 그 느낌을 느껴주고 인정해줘라. 무기력증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기력이 되어 있어라. 잠시만 그 무기력증을 느껴주면서 같이 있어줘라. 한 번만 제대로 느껴주면, 제대로 한 번만 인정을 하고 나면 거기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, 무기력이 떠나면서, 무시당하는 그것이 떠나면서 좋은 선물을 주고 가는데요. 깊은 안도감, 평안함, 내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,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떠납니다. 무시당했던 경험은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떠납니다. 그래서 청소년 문제아처럼 내 인생에 그토록 속을 썩이던 놈이 효자로 바뀐다. 정화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? 고통을 주던 내면아이가 효자가 돼서 내 우주를 엄청나게 풍요롭고 즐겁고 기쁨이 되어준다. 여러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키울 동안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은데 다 키워놓고 나면 각자 자기 재능 따라서 각자 자식들의 특성들마다 효도하는 게 다 달라요. 그 효도를 받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? 내 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씩 하나씩 졸업을 시키고 나니까 장성해지니까 내 이해가 확장되고 커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효자로 바뀌어요. 그 녀석들이 얼마나 나한테 효도를 하는지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의 우주, 나의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. 내면의 상처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시커먼 보따리에 툭 던져진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. 무조건 즐겨야 됩니다. 게임이고 여행이니까.